박영자 할머니는 매달 첫 번째 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집 안 곳곳을 청소했다. 70년간 살아온 삶의 습관이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안방 장롱 서랍을 열어 정리하던 중이었다. 어디 두었을까? 손으로 서랍 안을 더듬던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평소 소중히 보관하던 서류들이 담긴 낡은 가죽 서류 봉투를 꺼내 확인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봉투 안에는 집 등기부 등본, 통장, 병원 진료 기록 등은 그대로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 남편이 살아생전 20년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해온 그 보험증권이 사라진 것이다. 여보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챙겨두라고 하셨는데 영자 할머니는 서랍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다. 혹시 다른 곳에 둔 건 아닌지 침대 밑 옷장 구석구석을 찾아보았지만 보험증권은 어디에도 없었다. 설마 내가 어디 두고 깜빡했나? 그때 거실에서 며느리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뭘 그렇게 찾고 계세요? 아, 순이야. 보험증권이 없어졌네. 혹시 내가 본 적 있니? 순이는 TV를 보던 시선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보험증권이요? 어떤 보험요? 아버지가 들어놨던 보험 말이야.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 그거요? 어머니가 어디 둔 거 아닌가요? 저는 본 적 없어요. 영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무심한 반응에 서운함을 느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유일한 재산이자 노후 대비책이었던 보험을 이렇게 가볍게 넘기다니. 오후에 아들 민철이 퇴근하자 할머니는 다시 물어보았다. 민철아, 혹시 집에서 보험증권 본 적 있니? 보험증권이요? 무슨 보험이요? 민철도 아내와 비슷한 반응이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들어놨던 생명보험 말이야. 20년간 보험료 냈던. 아, 그런 게 있었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영자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실망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보험 이야기를 종종 했었는데 정작 아들은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엄마, 혹시 치매 증상 아닌가요? 순이가 불쑥 끼어들었다. 치매라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니? 요즘 자꾸 물건을 잃어버린다고 하시고 없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고 혹시 그 보험증권도 원래 없었던 건 아닐까요?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없던 것이 아니야. 분명히 있었어. 매달 보험료 빠져나가는 걸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그래도 한번 병원에서 검사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철도 아내 편을 들었다.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지셨잖아요. 지난번에도 가습을 켜놓고 깜빡하셨고 그건 한두 번 실수한 거지. 치매가 아니야.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역시 그런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다. 알았어. 알았다고. 할머니는 화가 나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서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험증권은 분명히 있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보험료는 계속 빠져나갔고 만기일이 다가오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험사에서 안내 전화까지 왔었다. 그 전화 언제였지? 영자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석 달 전쯤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만기 안내를 받았던 것 같았다. 그때 증권번호도 확인했던 기억이 있었다. 내가 치매에 걸렸나 불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다. 약 먹을 시간, 병원 약속, 손녀 민지 생일까지 모든 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보험증권이 사라진 것도 걱정이었지만 가족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는 것이 더 서러웠다. 다음 날 아침, 손녀 민지가 할머니 방을 찾아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우시는 소리 들었어요.
민지만큼은 할머니를 믿어주었다. 민지야, 할머니가 정말 이상한 걸까? 무슨 소리세요? 할머니만큼 정정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험 증권이 정말 없어졌어. 분명히 있었는데.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같이 찾아봐요.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할머니와 손녀는 함께 집 안 곳곳을 다시 한번 뒤졌다. 하지만 보험 증권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다. 할머니, 혹시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세요. 증권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재발급해 줄 거예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영자 할머니는 희망을 품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상담원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고객님, 해당 보험은 이미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해지요? 언제요? 한 달 전에 해지 신청서가 접수되어 환급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멍해졌다. 자신이 해지 신청을 한 적이 없었는데 혹시 누가 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위임받으신 가족분께서 대리 신청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손이 떨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이 해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환급금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다. 도대체 누가? 다음 날 아침, 박영자 할머니는 잠을 설쳤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 다시 한번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보험회사에서 들은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위임받은 가족이 대리 신청했다고? 할머니는 서류 봉투를 다시 꺼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다. 혹시 놓친 것이 있을까 싶어서였다. 그때였다. 봉투 맨 밑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가 나왔다. 이게 뭐지? 찢어진 영수증의 일부였다. 글씨가 흐릿했지만 자세히 보니 환급금 지급 완료라는 문구가 보였다. 그리고 날짜는 한 달 전이었다. 이상해. 내가 받은 적이 없는데? 영자 할머니는 영수증 조각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며느리 순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순이야, 이거 혹시 내가 본 적 있니? 순이가 돌아보더니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뭐예요, 그거? 보험 환급금 영수증 같은데. 우리 집에서 나온 거야. 글쎄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어머니가 받아둔 건 아닌가요? 순이의 대답은 평상시와 다르게 어색했다. 내가 받은 적이 없어. 그리고 환급금도 못 받았고. 그럼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보험회사에 다시 연락해 보세요. 순이는 서둘러 화제를 돌리려 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손녀 민지가 할머니를 찾아왔다.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인 민지는 할머니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 할머니, 어제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셨어요? 응.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하더구나. 영자 할머니는 민지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찾은 영수증 조각도 보여주었다. 할머니, 이거 뭔가 이상해요. 민지는 영수증 조각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할머니가 해지 신청을 안 했는데 해지됐다고 했죠? 그리고 환급금도 안 받으셨고요. 그래. 그런데 이 영수증이 우리 집에서 나왔다는 게 이상해. 누군가 대신 받았다는 얘기네요. 민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할머니, 같이 보험회사 가봐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겠어요. 그럴까? 하지만 내 엄마 아빠는 내가 치매라고 할 텐데. 상관없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다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오후에 할머니와 민지는 함께 보험회사를 방문했다. 상담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해지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객님, 한 달 전에 해지 신청서가 접수되었네요. 상담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설명했다. 누가 신청했는지 알 수 있나요? 위임장과 함께 며느리분이 대리 신청하셨습니다. 이순희님이라고 되어 있네요. 영자 할머니와 민지는 서로 눈을 마주 보았다. 위임장을 제가 준 적이 없는데요. 네? 하지만
여기 고객님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 상담원이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영자 할머니의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었다. 이 서명,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영자 할머니가 서명을 자세히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제 서명과 비슷하긴 하지만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민지도 서명을 확인해 보았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 서명과 달라요. 글씨체가 미묘하게 다르네요. 상담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이게 위조된 서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환급금은 어디로 지급됐나요? 이순희님 계좌로 지급되었습니다. 금액이 얼마였죠? 총 4,200만 원입니다. 영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 계좌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민지가 분노했다. 할머니 동의 없이 위임장을 위조해서 보험금을 가로챈 거잖아요. 보험회사를 나온 후 영자 할머니는 멍한 상태였다. 민지야, 정말 순이가 그랬을까? 할머니, 증거가 명확해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가족인데 왜 이런 짓을? 민지는 할머니를 부축하며 말했다. 할머니, 집에 가서 아빠한테 이야기해봐요. 아빠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집에 돌아와서 영자 할머니는 민철에게 보험회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모두 이야기했다. 아들아, 순이가 내 서명을 위조해서 보험금을 가져갔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철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보험회사에서 확인했어. 순이 이름으로 위임장이 접수됐고 4천만 원이 순이 계좌로 들어갔어. 그럴 리가 없어요. 순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이때 순이가 나타났다. 영자 할머니와 민지가 나간 사이 어디 다녀온 모양이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계세요? 민철이 아내를 바라보았다. 여보, 혹시 엄마 보험 해지한 거 알고 있어? 순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보험요? 엄마, 생명보험 말이야. 4천만 원이 당신 계좌로 들어갔다는데.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하지만 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순이야, 솔직히 말해라. 영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서명을 위조한 거 다 알아. 보험회사에서 확인했어. 순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은. 순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었다. 거실의 정적이 무겁게 흘렀다. 사실은. 뭐가 사실이냐? 민철이 다그쳤다. 여보, 정말 엄마 보험금을 가져간 거야?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정말로 며느리가 자신의 보험금을 가져간 것이었다. 왜 그랬니,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사정이 그렇게 급해서 남의 돈을 훔쳤냐? 민지가 분노했다. 훔친 게 아니라 잠시만 쓰려고 했어요. 잠시만. 4천만 원을 잠시만?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이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집을 사려고 했어요. 계약금이 부족해서. 집을 사겠다고 내 허락도 없이 내 돈을 가져간 거냐?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도 저희와 함께 살 거잖아요. 새 집에서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내 맘대로 정할 일이 아니야. 민철이 충격에 빠져 있었다. 여보, 정말 그런 거야? 정말로 엄마 서명을 위조한 거야? 미안해요. 어머니가 허락해 주실 것 같지 않아서. 허락해 주실 것 같지 않아서 도둑질을 한 거냐? 민지가 소리쳤다. 도둑질이 아니에요. 가족끼리. 가족끼리면 뭘 해도 되는 거냐? 서명 위조는 범죄야. 영자 할머니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다. 순이야, 내가 언제 너희를 믿지 않았니? 내가 언제 인색하게 굴었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정당하게 부탁하지 않고 이런 짓을 했어? 순이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돈을 너무 아끼세요. 돈을 아낀다고? 네. 저희가 어려울 때도 절대 도와주시려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영자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다. 내가 언제 안 도와줬니? 민철이 사업 시작할 때, 아이들 학원비 부족할 때, 저희가 힘들어해도 절대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민철이 아내를 말렸다. 여보, 그만해.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는 혼자서만 돈을 쌓아두고 계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물려받을 돈인데 지금 필요할 때 쓰면 안 되나요? 그 말에 영자 할머니는 더욱 분노했다. 어차피 너희가 물려받을 돈이라고?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 맞잖아.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순이는 말문이 막혔다. 민지가 이모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모, 정말 실망이에요. 할머니를 뭘로 보는 거예요? 민지야, 넌 몰라. 어른들 사정을. 무슨 사정이 있어도 도둑질은 안 되죠. 민철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여보,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썼어? 집 계약금으로 3천만 원 내고 나머지는. 순이가 말을 멈췄다. 나머지는 뭐야? 네, 내 언니 빚 갚는데 좀 썼어요. 영자 할머니는 기가 막혔다. 내 보험금으로 내 언니 빚을 갚았다고? 일시적으로만.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나중에 갚으려고? 뭘로 갚을 거였어?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철이 아내에게 다가갔다. 여보, 이게 사실이야? 정말로 이런 짓을 한 거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냐? 민철이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다.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였어? 엄마 보험금을 몰래 가져가도 모를 줄 알았어? 당신도 집 사는 거 찬성했잖아요. 집 사는 건 찬성했지. 엄마 돈을 훔치라고 한 적은 없어. 부부가 싸우는 것을 보던 영자 할머니가 일어났다. 그만해. 다들 그만해. 할머니. 민지가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민지야, 경찰서에 가자. 네? 신고해야겠어. 이건 명백한 사기야. 순이가 깜짝 놀라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요. 경찰서는 안 돼요. 왜 안 돼? 내가 한 짓을 생각해봐. 저희도 가족인데. 가족끼리 이런 일로. 가족이면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거냐?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이미 늦었어. 돈도 다 써버렸다면서. 민철도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가 다 갚을게요. 시간을 주세요. 뭘로 갚을 거냐? 너희가 산 집도 내 돈으로 산 거잖아. 집을 팔겠어요. 순이가 급하게 말했다. 집 파는 것만으로 충분하니? 내 언니 빚 갚은 돈도 있잖아. 순이는 말을 하지 못했다. 영자 할머니는 가방을 들었다. 민지야, 가자. 경찰서에. 어머니. 순이가 할머니의 다리를 붙잡았다. 제발요. 저희 생각해서라도. 너희는 내 생각 안 했잖아. 영자 할머니는 순이의 손을 뿌리쳤다. 40년 동안 시집와서 한 번도 불편하게 해드린 적 없는데 불편하게 안 했다고? 내 돈을 훔쳐가고도 불편하게 안 했다고? 민철이 일어나서 어머니를 막아섰다. 엄마, 진정하세요. 일단 얘기를 더 해봐요. 더 무슨 얘기를 해? 이미 다 끝났어. 영자 할머니는 아들을 밀어내고 현관으로 향했다. 할머니, 잠깐만요. 민지가 따라 나서며 할머니의 팔을 잡았다. 너무 충격받으셨죠? 천천히 생각해봐요. 민지야, 나는 이미 결정했어.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어.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문 뒤에서 순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다. 박영자 할머니와 민지가 집을 나온 지 1시간이 지났다. 둘은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지만 할머니는 커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을 리가 있니? 40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내 등에 칼을 꽂았는데.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할머니, 정말 경찰서에 갈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그런데 증거가 위임장밖에 없는데. 이모가 시침이 떼고 할머니가 동의했다고 우기면 어떻게 해요? 민지의 말에 할머니도 걱정이 앞섰다. 과연 위조된 서명만으로 사기를 입증할 수 있을까? 민지야, 혹시 내가 컴퓨터 잘하지? 네. 왜요? 순이가 어떻게 내 서명을 따라했는지 궁금해. 그리고 보험 해지 신청을 어떻게 했는지도. 민지가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할머니, 혹시 이모가 집에서 컴퓨터를 썼을까요? 집에서? 우리 집에는 컴퓨터가 없는데. 그럼 PC방이에요. 요즘 보험 해지 신청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해요. 이모가 PC방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영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PC방에 기록이 남아있을까? CCTV가 있다면 가능해요. 그리고 PC방은 사용자 기록도 보관하거든요. 민지는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집 근처 PC방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집에서 가장 가까운 PC방이 3곳 있어요. 하나씩 확인해봐요. 첫 번째 PC방에 들어선 순간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사용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혹시 1달 전쯤에 여기 오신 분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민지가 순이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분 기억나세요? 사장이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분. 기억나요. 보험 관련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몇 시간 동안 계셨어요.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1달 전쯤이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록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장이 컴퓨터를 켜서 사용자 기록을 확인했다. 있네요. 10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번 자리를 사용하셨어요. 민지와 할머니는 서로 눈을 마주 보았다. 정확히 보험이 해지된 날짜였다. 혹시 CCTV도 있나요? 네,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분이 저희 가족 몰래 보험 해지를 한 것 같아서요. 사기 혐의로 신고할 예정이에요. 사장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렇다면 잠깐만요. 사장이 CCTV 녹화 파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10월 15일 오후. 있네요. 화면에는 순이가 3번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이 나왔다. 프린터에서 서류를 뽑아내고 그것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장면도 보였다. 저 서류가 위임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민지가 흥분했다. 사장님, 혹시 이 영상을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제출해야 해서요. 물론이죠. USB 가져오셨어요? 민지가 USB를 건네주자 사장이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을 모두 복사해 주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PC방을 나온 후 할머니는 감격했다. 민지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평생 억울하게 살았을 거야. 할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민지는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방문했던 박영자 고객인데요. 해지 신청할 때 제출된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잠깐만요. 네.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그리고 해지 신청서가 있네요. 혹시 그 서류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수받으셨나요? 온라인으로 스캔 파일이 업로드되었고
그 다음날 원본이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온라인 업로드 시각도 확인 가능한가요? 10월 15일 오후 4시 23분에 접수되었네요. 민지가 할머니를 보며 엄지척을 들어보였다. PC방 사용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방문해서 관련 서류들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니까 준비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민지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PC방 CCTV와 보험회사 접수 시각이 정확히 일치해요. 그럼 이제 경찰서에 가도 되겠니? 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두 사람이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민철의 전화가 왔다. 엄마, 어디 계세요? 경찰서 가는 중이야.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 이런 일로. 민철아, 나는 이미 결정했어. 더 이상 말리지 마. 엄마, 순이가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 죽을 것처럼 울고 있어요. 울면 뭐해? 이미 한 일은 되돌릴 수 없어. 엄마, 민철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순이와 함께 경찰서로 와. 자수하는 게 좋을 거야. 영자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경찰서에 도착한 할머니와 민지는 민원실에서 사기 피해 신고서를 작성했다. 피해 금액이 4천만 원이라고 하셨죠? 담당 경찰관이 확인했다. 네. 그리고 여기 증거 자료들이에요. 민지가 USB와 보험회사에서 받은 서류들을 제출했다. PC방 CCTV 영상도 있고 보험회사 접수 기록도 있네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수사가 시작될까요? 내일 당장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영자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민지야, 내가 너무 심한 걸까?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가족인데, 할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모가 먼저 가족의 신뢰를 깨뜨린 거예요. 민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머니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눈이 퉁퉁 부은 순이와 침울한 표정의 민철이었다. 어머니, 순이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그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제 법이 판단할 시간이었다. 진실의 무게. 다음 날 오전 10시 박영자 할머니의 집 앞에 경찰차가 도착했다. 형사 2명이 내려서 초인종을 눌렀다. 이순희 씨 계신가요? 순이는 부은 눈으로 나타났다. 밤새 울어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 네, 저예요. 서류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실 분이죠?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이 급히 나왔다. 형사님, 혹시 조사를 집에서 할 수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사안이 사안인지라 서에서 정식 교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순이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며 경찰차에 올라탔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창문 너머로 구경하기 시작했다. 오후 2시 경찰서 조사실에서 순이는 형사 앞에 앉아 있었다. 이순희 씨, 시어머니 박영자 씨의 서명을 위조해서 보험 해지 신청을 한 것이 맞습니까? 순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위조한 이유가 뭡니까? 집을 사야 했는데 계약금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정당하게 부탁하면 될 일 아닙니까? 어머니께서 허락하실 것 같지 않아서. 형사가 PC방 CCTV 영상을 재생했다. 이것이 본인이 PC방에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있는 모습이 맞습니까? 화면에는 순이가 서류에 무언가를 열심히 써놓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다. 네, 맞습니다. 환급금 4,2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3천만 원은 집 계약금으로. 나머지는. 순이가 말을 멈췄다. 나머지는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제 언니 빚 갚는 데 썼어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서명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횡령한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한편 집에서는 민철이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 엄마, 제발 선처해 주세요. 순이도 나쁜 마음이 아니었어요. 나쁜 마음이 아니었다고? 그럼 뭐야? 좋은 마음으로 내 돈을 훔쳐간 거야? 영자 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했다. 엄마, 저희가 다 갚을게요. 집도 팔고 이미 늦었어. 법정에서 판단받아야지. 이때 민지가 들어왔다. 할머니, 외할머니에게서 전화 왔어요. 무슨 전화? 이모, 일로 동네에 소문이 났대요. 다들 할머니를 걱정하신다고. 영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가족 간의 문제가 온 동네에 알려진 것이다. 저녁 때 순이가 집에 돌아왔다. 얼굴은 더욱 초췌해져 있었다. 어머니, 말하지 마. 듣기 싫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이가 할머니 앞에 엎드렸다. 저희 딸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 딸들은 생각했으면서 나는 생각 안 했냐?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어머니, 너희 때문에 나는 이제 동네에서도 못 살겠어. 사기당한 할머니라고 다들 수군댄다. 순이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늦었어.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됐어. 며칠 후 검찰에서 순이에게 기소장이 날아왔다. 사기죄와 문서위조죄로 기소된 것이다. 민철이 기소장을 보며 절망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전과자가 되면 내가 다 잘못했어요. 순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재판 당일 법정에는 박영자 할머니와 민지 그리고 순이와 민철이 앉아 있었다. 피고인 이순이, 피해자 박영자 씨의 서명을 위조하여 보험금 4,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판사가 영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십니까?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났다. 판사님,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한번 잃으면 끝입니다. 할머니의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다. 40년을 며느리로 믿고 살았는데 그 믿음을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할머니, 순이가 흐느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법정을 나온 후 순이가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내 딸들을 위한 거야. 할머니는 돌아서려다 다시 순이를 바라보았다. 순이야,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집을 팔아서 어머니 돈을 갚고 다시 시작하겠어요.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해야죠. 영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받아라. 이게 뭐예요? 내 딸들 학원비야.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 순이는 봉투를 받고 다시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는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한다. 알겠지? 네, 평생 잊지 않겠어요. 민지가 할머니의 팔을 잡았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할 게 뭐 있니? 그냥 가족이니까.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보, 당신이 드러났던 보험이 이런 일을 만들었네요. 하지만 덕분에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민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약속해요. 영자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고마워. 민지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이겨낼 수 있었어. 가족의 배신으로 시작된 상처는 진짜 가족의 사랑으로 아물어가고 있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신뢰였고, 신뢰보다 소중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영자 할머니는 이 사건을 통해 그 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